안녕하세요, 시아시아입니다. 한국 시간 2월 21일 새벽에 이제 4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삼성 갤럭시 S10을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S10만이 아니라 S10 플러스와 S10 에센셜 2죠. 이 세 가지 모델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삼성이 이제 모든 기술을 담는다는 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던 S10, 그것을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델이 바로 삼성의 갤럭시 S10입니다. S10 플러스 모델과 이 모델이 있는데요. 보급형의 이 모델과 이제 화면이 더 큰 플러스 모델이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 전체가 다 디스플레이고요. 베젤이 굉장히 얇은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번 갤럭시 S10은 총 3가지 버전을 공개 출시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이 모델이죠. 155.1mm의 6.1인치급의 갤럭시 S10을 중심으로 해갖고 더 큰 화면에 163.5mm의 6.44인치죠. S10 플러스, 그리고 3개 중 가장 가벼운 사양인 146.1mm의 5.75인치급의 S10e를 출시를 했어요. 각 기종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기능과 메모리 등의 이제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기능은 이제 보급형으로 보이는 S10e보다 S10과 S10 플러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리뷰는 가장 기본 모델인 갤럭시 S10을 중심으로 해갖고 진행을 해보겠으며, 갤럭시 S10은 KT를 통해서 이제 샘플을 먼저 만져보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손의 느낌 자체가 기존의 S9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가볍고 슬림하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요. 이제 처음에 만져보면 가볍고 슬림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또한 이제 단단하고 이제 야무지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우선 후면으로 가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가로로 이제 배치된 넓은 이런 배치된 트리플 카메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LED와 이제 센서가 같이 보입니다. 측면 상측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유심과 외장 메모리를 끼울 수 있는 트레이 슬롯이 있으며, 측면에는 또 요 볼륨키, 이쪽에는 볼륨키와 그 다음에 빅스비 버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빅스비 버튼의 위치가 예전부터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삼성은 아마도 가장 빠르고 편하게 쓰라고 이 위치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누르시면 빅스비를 넘어가죠. 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통화를 하다 보면요, 여기 볼륨 하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되는데 이제 소리가 클 경우 위치가 이게 밑에 있기 때문에 자꾸 빅스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와 같이 이제 좀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게 오래 사용을 해도 좀처럼 익숙치 않은 부분이라 갖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네, 하단부를 보시면요, USB-C 타입을 쓰고 있고, 다행히도 3.5파이의 유선 헤드폰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선 헤드폰, 고급형 헤드폰을 쓰시는 분들도 좋겠고, 그 다음에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위해서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전원 버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10의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볍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유심과 메모리를 제외한 무게는 158g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가볍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 들면서도 슬림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적정선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을 한번 보실게요. 전면을 자세히 보시면요, 기술의 한계가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제 거의 해서 제로 베젤에 가깝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전면 셀피 카메라가 없으면 안 되는 요새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는 지금 S10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싱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 주위에 베젤은 조금 있고요. 아마도 이거는 광각을 촬영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해놓은 부분이 아닐까 싶으며, 실제로는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아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신다고 그래도요, 네, 이쪽은 이제 간섭이 그렇게 나지 않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가로 모드로 해서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것들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이 카메라 부분은 이렇게 프레임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정말 손으로 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갤럭시 S10의 디스플레이는 엣지 타입으로 시네마틱 디스플레이 혹은 전면에 이제 셀피 카메라 타입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스플레이는 이미 갤럭시 A9이죠. A9 프로 모델에 적용이 되어서 양산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었던 게 바로 얼마 전이고요. 이 다이나믹 아몰레드와 HDR10을 적용한 디스플레이로서 19대 9의 비율이에요. 굉장히 넓은 비율이죠. 19대 9의 비율로 화면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넓은 화면비는 영화와 같은 이제 고퀄리티의 콘텐츠를 보는데 굉장히 작은 기기에서도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S10의 경우에는 상측에 이제 싱글 셀피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셀피 카메라가 적용이 돼 있으며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심도 적용 카메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둘 다 듀얼 픽셀 AF가 적용된 천만화소 카메라고요. 이번 삼성 갤럭시 S10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기술은 바로 온 스크린 지문 인식입니다.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문을 등록. 이거를 디스플레이 기술을 봐야 되나 보안 센서 기술로 봐야 하나 싶지만 디스플레이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마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상에 손가락을 꼭 누르면 되는 것으로 내 지문 인식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신기한데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은 디스플레이 하단부에 작은 지문 마크가 나오고 그 위치에 등록된 손가락을 꼭 눌러주면 됩니다. 실제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등록을 계속 하게 되면 되고요. 지문 등록은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는데요. 화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보시는 것 같이 화면 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면 되고 완료를 누르면 되고요. 추가 등록을 할 경우에도 이제 지문 추가를 눌러갖고 하게 되는데요. 네, 한 번은 이렇게 빈 상태 누르면 이렇게 지문 마크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지문을 이렇게 딱 누르면 네, 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진 상태에서 여기를 꾹 누르면 켜지죠. 한 번 누르면은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한번 보이게 되고요. 꺼진 상태에서 두 번을 누르면 바로 잠금 화면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지문 표시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면은 바로 되고요. 아니면은 이 빈 화면에서 바로 꾹 눌러주면 됩니다. 대략적인 지문 센서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곳을 눌러주면은 네, 역시나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못 알려진 경우가 이제 루머상에 있었는데요. 아무데나 누르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아무데나 눌러서 되진 않아요. 이쪽에 지문 센서가 있는 곳 위치에 눌러주셔야 됩니다. 빈 화면에서도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뜨게 되고요. 온 스크린 지문 인식 기능이 상당히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기능 때문에 보호필름이나 특히 강화유리 부착 시 인식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강화유리가 이거 인식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미 지문 인식 테스트를 끝내고 갤럭시 S10 전용 제품을 출시한 강화유리 브랜드도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 갤럭시 S10 강화유리는 좀 잘 알아보고 부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인데요. 이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갤럭시 S3나 기아 스포츠 그리고 이미 나오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갤럭시 버즈를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보시는 거는 이게 뭐 제가 사용하는 블루투스인데 실제로 무선 충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기능은 이렇게 갤럭시 S10으로부터 10의 배터리로부터 이제 충전이 무선으로 된다는 이런 좀 획기적인 좀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런 작은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아요.
무선 충전이 되는 이제 다른 스마트폰이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면 이제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배터리를 이제 공유해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도 같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S10의 배터리가 30% 미만이 되면은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이어폰을 충전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충전해 주다가 배터리가 동날 일은 없겠죠. 그리고 급속 충전, 급속 유선 충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갤럭시 S10을 마치 무선 충전기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아주 중요해진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요. S10과 S10 플러스는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S10e는 동일 스펙의 광각 카메라랑 초광각 두 개만 가지고 있고요. S10과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모두 동일한 카메라를 후면에 가지고 있어요. 각각 카메라는 이제 1200만 화소의 해상도로 망원 카메라는 줌 기능과 OIS AF 기능이 있고요. 광각 표준을 담당하는 카메라도 1200만 화소로 듀얼 조리기 기능과 듀얼 픽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사양의 카메라 중에 하나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초광각 카메라는 1600만 화소의 해상도로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이제 광각이기 때문에 별도의 AF 없이 아마 무한대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진과 동영상의 화각은 약간 차이가 나요. 동영상의 경우에는 조금 화각이 좁아지는 형태가 나고요. 이번 원 UI로 바뀌면서 동영상 모드가 아예 분리된 것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프로 모드 및 라이브 포커스, 슬로우 모션, 슈퍼 슬로우 모션, 하이퍼랩스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동영상이나 일반 사진 모드에서 세 가지 화각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넓고 넓은 초광각 카메라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줌 부분을 이제 좌우로 드래그하면 0.5부터 10배 줌까지 세 개의 카메라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넘나들면서 이렇게 이질감 없이 한 부분이 상당히 교묘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긴 한데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온스크린 지문인식, 디스플레이 외관,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과 같은 거, 그리고 카메라 기능 이런 거를 특징을 아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더 이상 달라질 것 없을 듯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 갤럭시 S10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고요. 이 갤럭시 S10 때문에 노트 10까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느낌입니다. 여태까지 시아시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